안녕하세요. 고요의 사색정원입니다. 가장 고요한 곳에서 삶의 진실을 발견하는 시간을 함께합니다. 이 영상을 켜주신 당신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조용한 방 한구석에 앉아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잠들기 전 침대 머리맡에서 또는 오후에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기술입니다. 묘한 표현이지요? 짐을 내려놓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니. 들어 올리는 것, 쌓아 올리는 것에는 힘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것 역시 어쩌면 그보다 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평생을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등에 짊어지셨습니까? 가족을 위한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무게,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무감이라는 짐, 부모로서 자식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이 만든 긴장감,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쓸모 있어야 한다는 강박, 과거에 했던 선택들에 대한 후회와 미련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담았습니다.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워 담은 것들이 이제는 너무 무거워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힘에 겨운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짐을 바라보려 합니다. 무엇이 진짜 짐이고 무엇이 내려놓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당신의 호흡에 맞춰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중력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지만 은총은 우리를 가볍게 한다고요. 참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은총 이전에 먼저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 중력, 그 무게의 정체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무거워졌습니까? 아마도 20살 무렵 처음 어른이 되었을 때부터였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혹은 첫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서부터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언가를 더 짊어지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 의무를 다한다는 것,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이 모든 말들이 결국 무게를 견뎌내는 것과 같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성실하게, 참 묵묵하게 그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날들, 늦은 밤까지 일하고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음 날을 준비하던 시간들,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시절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하던 그 긴 터널 같은 시간들, 당신은 한 번도 그 무게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뒤에는 언제나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무거운 삶을 살아왔던 걸까? 이것은 후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성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짐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책임, 가족 부양,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이런 것들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루기가 더 쉽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짐들입니다. 첫 번째는 기대라는 짐입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녀들의 기대, 직장 동료들의 기대, 그리고 사회가 당신에게 걸었던 무수한 기대들.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해,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야 해, 성실한 직장인이어야 해, 든든한 가장이어야 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어야 해.
이런 기대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두 번째는 후회라는 짐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좀 더 잘해줄 걸,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후회는 참으로 집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계속해서 당신을 과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거야 라는 환상을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우리는 후회라는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등에 지고 갑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두려움, 외로워질까 하는 두려움, 쓸모 없어질까 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해야 하고, 여전히 준비해야 하고, 여전히 대비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네 번째는 미움과 분노라는 짐입니다. 살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 그 기억들은 가슴 한구석에 단단한 돌처럼 자리 잡고 때때로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을 텐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분노와 미움이라는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을 배웠습니다.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마라. 어른은 참아야 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이 무거워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마치 나약함이나 무책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모 세대, 어른 세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고, 배우자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무거운 채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걷고 있는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짐을 언제까지 지고 가야 하는가? 이 무게가 정말 나의 것인가? 나는 이제 내려놓을 자격이 있지 않은가?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불편해하십니다. 그것이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중국의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움으로써 가득 채워진다고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냄으로써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등산을 할 때 배낭이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까지 오르기도 힘들고 주변 풍경을 즐길 여유도 없습니다. 그저 다음 발걸음을 떼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뿐입니다. 하지만 배낭을 가볍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걸음이 가벼워지고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기고 산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실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 중에서 정말로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당신에게 씌운 짐, 당신 스스로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만든 짐, 이미 끝났는데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특권인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고 쌓아 올려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넘어서면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충분히 책임을 다했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일본의 선승 스즈키 순류는 초심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그것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보면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도 때로는 우리를 가두는 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지금 와서 바꿀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이 익숙한 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굳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유연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의 시선과 기대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사는 모든 식물을 다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잡초를 제거하고 죽은 가지를 쳐내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함으로써 진짜 중요한 식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먼저 남의 시선이라는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당신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집은 왜 저럴까?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평생 당신은 완벽하려고 애썼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직장인. 하지만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환상일 뿐입니다. 이제는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그랬더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둘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여전히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비록 젊은 날처럼 길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의 남은 시간은 여전히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네 번째로,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감정은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당신의 마음만 갉아먹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의 마지막 내려놓기 의식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앉아서 5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짊어졌던 무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무거웠는가?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나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것들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꺼내 보십시오. 마치 배낭에서 짐을 하나씩 꺼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내가 내일까지 가져가야 할 짐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숨을 내쉬면서 함께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이것을 여기 두고 간다. 내일의 나는 이것 없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씩 놓아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무게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관계의 변화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배우자와도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관계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헤어지면 안 돼. 더 자주 연락해야 해. 왜 나를 찾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도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당신의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관계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활동적이고 싶은데 다른 한 사람은 집에서 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라고 서운해하는 대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함께 있지 않아도 당신들의 관계는 여전히 단단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친구는 건강이 나빠져 만날 수 없게 되고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통하는 한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모았던 것들이 결국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집, 돈,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 쌓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는 소유에 대한 집착도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둘러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손에 들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사의 마음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물건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도 조금은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모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은 당신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가끔은 당신 자신을 위해 써도 됩니다. 맛있는 식사, 작은 여행, 오래 미뤄뒀던 취미 생활, 이런 것들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시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간에 대한 불안도 커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늦었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되었는데, 하지만 시간에 대한 이런 조급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 순간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기술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햇살을 느끼는 5분, 좋아하는 차를 천천히 마시는 10분,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며 추억에 잠기는 30분. 이런 시간들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항상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존재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것, 그냥 생각에 잠기는 것,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런 시간들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휴식이고 명상이고 삶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은 덜어졌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 걸음 내려놓았다면 내일은 또 한 걸음 더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당신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평생 동안 당신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역할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당신을 이제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합니까? 어떤 것이 당신을 기쁘게 하고 어떤 것이 당신을 평화롭게 만듭니까? 이제는 이런 질문들에 답할 시간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차례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복은
당신 주변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당신보다 가벼운 당신이, 불안한 당신보다 평화로운 당신이, 억지로 웃는 당신보다 진심으로 미소 짓는 당신이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후반부는 무게를 더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구듯 당신도 이제 떨쳐낼 때입니다. 그것은 다가올 겨울을 견디기 위한, 그리고 언젠가 올 봄을 맞이하기 위한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진실을 어떤 무게도 어떤 짐도 가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이미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거움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이니까요.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계절은 변하고 해는 뜨고 지고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당신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십시오.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면서 강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가볍게, 자유롭게 오늘 밤 당신이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무게가 아닌 의미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